로우 스피드, 하이 스피드. 그것만. 네. 이 페달링을 할 때 이 서스펜션을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건 앞서 서스펜션보다 뒤 서스펜션이에요. 뒤에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서스펜션은 그 기능이 빠지게 된 거죠, 다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딩을 하시는데 페달링이 많고 길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럼 뒤 서스펜션은 중간 모드가 딱 좋아요. 근데 조창처럼 험해요. 그럼 무조건 다 푸른 상태에서. 제가 단차 연습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네. 풀고 탈 때랑 중간으로 탈 때랑 네. 저는 중간으로 이제 드롭할 때 평지에 떨어질 때는 네. 쑥 들어가는 것보다 중간 펌에다 놓고 하는 게 좀 버텨주죠. 더 버텨주는 게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스펜이 느리게 들어가서예요. 아, 더 느리게 안정적인 들어가서. 느낌. 네. 느리게 들어가서인데 이제 약간 중간으로 잠궈 놓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이 안에 댐핑이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네. 네. 근데 만약에 드랍을 자주 하는데 서스펜션이 버텀아웃이 자꾸 돼요. 너무 쉽게. 버텀을 찍어버리면 그러면 대부분 보통 스프링을 더 세게 하려고 에어를 자꾸 넣어요. 그거 잘못된 방법이고 이미 세게는 맞췄으니까요. 이 안에 모든 에어 서스펜션은 앞도 마찬가지로 뒤도 그렇고 안에 스페이서가 들어가요. 이 스페이서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기를 쭉 뺀 상태에서 막고 누르면 좀 쉽게 들어가죠. 네. 쉽게 들어가는데 이 주사기가 작은 주사기인 상태에서 누르면 잘 안 들어가요. 네. 이 빵이 작으니까요. 근데 주사기가 큰 거는 힘을 주면은 이 작은 주사기보다 좀 쉽게 들어가요. 네. 그거랑 비슷한 이치인데 이 에어 탱크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예요. 에어 탱크의 크기를 스페이스를 넣어서 줄이게 되면 이 실제로 움직이는 에어 탱크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예. 그만큼 안에서 공기가 압축되는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예, 스프링이 세지는 거예요. 세그는 똑같지만. 강하지. 그래서 점프를 많이 하거나 네. 드랍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서스펜션을 분해해서 이 안에 스페이스를 좀 더 넣어야 돼요. 대부분 자전거를 처음 사면 처음에 샀을 때 서스펜션이 단단하면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런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제조사들이 처음에 기본적으로 스펜을 다 빼고 자전거를 팔아요. 처음에 앉았을 때 그 푹신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초보자 때는 그게 제일 좋아요. 시간이 지나고 자전거가 잘 타지게 되고 실력이 늘고 점프를 시도하고 드랍을 시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서스펜션이 너무 쉽게 바텀아웃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앞샤기에는 이제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따로 있고 두 개 주더라고요. 네, 뒤서스펜션은 이제 그 안 줘요. 밴드라고 불러요. 없어요. 네, 그 밴드를 넣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통 리어 서스펜션에는 같이 들어있지 않아요. 안 주더라고요. 뒤에 서스펜션은 이 해당 수입사로 보내서 아예 분해를 해야 돼요. 앞 서스펜션은 그냥 공구로 네. 라이더가 스스로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는 서스펜션을 아예 뜯어야 돼요. 아. 그래서 대부분은 같이 주질 않아요. 그냥 라이더가 예를 들어서 타봤는데 너무 쉽게 버텀아웃이 돼요. 이거 밴드를 한 2개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S를 보내서 밴드를 2개를 추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앞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해당 공구로 풀어서 이 토큰이라는 거를 넣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앞뒤 서스펜션을 다 에어 탱크 크기를 줄여서 더 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라이딩을 하시는데 세그를 정확하게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쉽게 바텀아웃이 된다. 그러면 앞 서스펜션은 토큰을 더 넣어야 되고 뒤 서스펜션은 밴드나 스페이서를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컴프레션을 더 조이고 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는 리바운드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리바운드는 아시는 분은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서스펜션이 나오는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고요. 보통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게 서스펜션이 빨리빨리 나와야 충격 흡수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풀르고 타거나 아주 조금만 조이고 타는데 그렇게 되면 서스펜션이 다 나오고 끝부분에서 튀게 돼요. 근데 라이더는 그걸 쉽게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 튀게 되면 저속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속이나 연속적으로 충격이 있는 구간에서는 앞바퀴가 땅에 붙지 못하고 계속 튀어요. 그러면 라이더가 느끼기에는 자전거 계속 튀네? 보통 그게 눌렀 때 나올 때 탁 소리 나는 게 그거예요? 네. 사진 소리 나는 게? 이제 그게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리바운드 너무 빨라서, 두 번째는 댐핑이 나가서, 세 번째는 샥이 터져서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바운드를 끝까지 다 잠궈가지고 눌렀다 뗐을 때 샥이 리바운드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다시 플러그 타면 탁탁 거려요. 그거는 너무 많이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리바운드는 적정선까지는 조여주셔야 되고요. 그 적정선은 어떻게 느끼냐? 용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일반적인 동호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서 스펜션은 최종 시에서 눌렀다가 완전히 떼는 거예요. 완전히 뗐을 때 이 끝부분에서 턱 하고 빠진다든지 아니면 탁 하고 튀는 느낌이 살짝 튀는 느낌이 나요. 튀는 느낌이 나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때는 조여야 돼요. 그래서 한 2클릭 정도 조이고 다시 눌렀다가 떼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튀는 느낌이나 턱 빠진 느낌이 없어지게 돼요. 딱 거기까지만. 네.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빨라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쪼이고 타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 지금 들어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소리 나죠? 정상이에요. 대부분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탁이 아니고 네, 정상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서스펜션 안에서 오일이 움직이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좀 이렇게 많이 쪼여놨다고. 그만큼 오일이 흐를 때 저항을 갖게 되니까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디서스펜션도 마찬가지로 눌렀다가 뗐을 때 튀면 안 돼요. 튄다는 게 끝부분에서 턱 하고 빠지거나 탁 하고 튀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쭉. 네. 서스펜션 세팅할 때 중요한 점은 눌렀다가 완전 떼는 거예요. 완전히. 네, 대부분은 보통 네, 그렇죠. 이렇게만, 네, 이렇게만 그렇죠. 해요. 네, 네. 이러면 몰라요. 전혀 몰라요. 했다가 떼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끝부분에서 튀냐 안 튀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때는 앞서 스펜션이 조금 더 빠른 게 좋고 뒷서스펜션이 앞서 스펜션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린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자전거는 후륜 구동이에요. 뒷바퀴에서 구동이 되면서 트랙션을 유지해가지고 이제 달리는 이제. 근데 그 권장 사양에 보면 폭스 매뉴얼 보면 네. 이제 폭스를 예를 들어 130을 맞췄을 때는 네. 다이얼을 네. 끝까지 돌렸을 때 네. 뭐 3, 그다음에 네네네. 140 넣었을 때는 뭐 160 넣었을 때는 얼마 네. 이렇게 그걸 조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타다가 이제 내가 그쵸. 알면 좀 조정하면 돼 나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서스펜션이 이게 막 뭐 리바운드가 있고 뭐 예, 예, 컴프레션이 있고 예,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제조사나 자전거 이 프레임 제조사에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기본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만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이니까 여기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맞춰라. 기본하고. 이거예요. 왜냐면 기본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빠르게만 탈 거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만 탈 거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매뉴얼은 이 서스펜션 제조사냐 이 프레임 제조사에서 프로 선수들이랑 같이 엄청난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가 기본으로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에어를- 해가지고 나온. 그래서 에어를 얼마를 네. 넣었을 때 네네네. 이거 다이얼을 네 그렇죠. 오픈 클로즈가 있는데 거기를 네, 그렇죠. 얼마인지 돌려라고 이렇게 네, 표가 돼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하는지 이유를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주행을 하면서 본인에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고 리바운드도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모든 세팅은 다 끝난 거예요. 서스펜션 세팅은 다 끝난 거고요.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우리나라 코스는 변화가 많은 지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그냥 쭉, 그대로 쭉. 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스펜션 세팅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에요. 타이어 공기압인데 요즘에 튜브리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튜브리스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튜브리스를 사용을 하면서 타이어 안에 이제 인서트를 많이 넣어요. 근데 인서트를 많이 넣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체중이나 라이딩 스타일에 비해 굉장히 저압으로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푸시코어 이런 거 넣고 나는 저압으로 라이딩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푸시코어를 넣는 이유를 이제 공기압을 저압으로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체중이나 라이딩 스타일에 비해서 공기압이 너무 저압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타이어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림이 이렇게 있고 림 위에 타이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림보다 타이어가 더 넓어요. 그리고 타이어가 림에 물리는 부분보다 타이어가 더 크고요. 이렇게 되면 저압인 상태에서 주행을 했을 때 타이어가 찌그러져요. 네, 그쵸. 좌우로. 예, 예.
근데 저압이면 더 잘 찌그러지게 되겠죠. 찌그러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코너를 돌았을 때 자전거가 휘청거려요. 네, 이건 아주 큰 문제예요. 자동차로 따지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아주 큰 문제인데,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빠르게 달리지 않거나 바이크 파크에 타지 않아서예요. 타이어의 공기압은 이 자기 체중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강하게 코너링을 돌거나 홈런을 주파를 할 때 타이어가 휘청거리지 않고 벗겨지지 않아요. 특히나 튜브리스는 타이어가 찌그러지게 되면 찌그러지면서 비드 사이로 이제 바람이 새요. 그래서 좀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자전거가 파손이 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체중이 이제 60에서 70kg 정도 사이면은 앞에는 보통 20, 21 이 정도를 많이 쓰고 뒤는 65, 26 정도를 많이 써요. 그리고 70kg에서 80kg 정도는 앞에 22, 23 정도를 많이 쓰고 24까지도 쓰고 뒤에는 26, 28, 30까지도 써요. 아, 뒤에를 좀 더 많이. 네, 뒤에를 많이 넣는 이유는 자전거가 충격을 받을 때 앞쪽은 무게가 많이 안 실리고 서스펜션이 바로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받잖아요. 충격을 정면으로 받아요. 이제 앞바퀴는 서스펜션이 충격을 받자마자 바로 작동을 해서 웬만하면 펑크가 잘 안 나요. 정말 세게 부딪히지 않는 이상. 하지만 뒤는 충격을 받고 이 휠이 충격을 받은 후에 링크가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